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고 3기 신도시 청약도 활발해지면서 나도 청약 한번 넣어볼까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청약 조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개념인데요. 단순히 나만 집이 없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은 등본에 올라있는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청약이든 세금이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은 지인 사례와 합쳐 이 내용을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먼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같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같은 세대의 범위입니다. 배우자인 아내와 남편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무조건 같은 세대로 포함되며 등본상 함께 등재된 부모님이나 자녀도 포함됩니다. 반면에 형제나 자매나 아무리 함께 살아도 세대 구성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 누나, 동생들에게 고맙다고 해야겠네요. 이런 기준 때문에 세대 분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의 지인의 예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부모님과 남동생 함께 살던 4인 가족이었는데요. 당시에는 30세 미만이었던 20대 후반의 직장으로 인해 서울로 상경했었죠. 기숙사는 아쉽게도 없어서 부모님 보증금 지원으로 월세방 구해서 독립해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는데요. 이때는 청약을 몰랐지만 직장 다니다가 알게 되었죠. 단순히 주소지만 바뀐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실거주 요건과 일정 소득 기준 등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세대 분리 완료해야 청약이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 조절도 정말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바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7가지가 있습니다. 결혼했다면 먼저 2가지 유형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남편이나 아내가 주소지 달라도 무조건 포함되기 때문에 별거 중이라도 그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자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부모님 또는 자녀는 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을 때만 포함되며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무관합니다. 이어서 결혼하지 않더라도 참고해야 하는 유형은 총 4가지고요. 셋째, 형제자매는 같은 주소지여도 무주택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넷째, 세대 분리는 실거주가 전제이며 단순 주소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공공분양 일반 공급의 경우 입주일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이 붙기도 하니 신청 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공동 상속받은 주택 지분은 무주택자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해야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 기준은 청약 유형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곰곰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모든 주택이 다 무조건 유주택으로 간주되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일 경우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상속받은 지분을 3개월 내 처분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더불어 일정 기준의 소형이나 저가주택 한 채를 가진 경우 등은 무주택으로 인정받기도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전용 8호제곱 이하로 수도권에서는 공시가격 기준 5억이나 빌라나 지방에서는 3억 이하 빌라를 갖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청약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청약 1순위 자격이고요.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 중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세금 혜택, 그리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같은 다양한 청약 혜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청약 당첨 가능성과 세금의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지인의 사례를 가져와 더 말씀드려보면 결혼 전 지인의 아내분은 화성 동탄 이신도시에 청약 당첨되었었고 지인은 고향 덕양구에 한 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전에는 주택 소유를 했다면 특별공급이 안 되었지만 현재는 결혼 전 고향 주택과 동탄 이신도시 아파트 처분하고 결혼하면서 생애 한 번뿐인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중 생애 최초를 활용해서 동작구에 신축을 마련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아울러 가장 많이 댓글에 달리기도 저에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바로 세대분리입니다. 세대분리 신청할 때는 이 점을 꼭 참고해야 합니다. 먼저 나이 기준으로는 만 30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세대분리가 불가능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이 외국 거주 혹은 사망한 경우, 군 복무 중 전역 후 일정 기간, 그리고 취업 후 일정 수준 소득이 있거나 대학생이라도 독립 생계 유지가 인정되거나 실제로 독립 생계 유지하는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만 30세 이상이면 가족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세대 분리는 가능하지만 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야 가능합니다. 간혹 세대 분리가 가능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방과 욕실, 주방을 갖춘 공간으로 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주소지 전입신고하고 세대 분리하는 게 수월함을 잊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단순히 나만 집이 없으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까지 모두 무주택인지를 꼭 살펴봐야 하는 복합 조건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린 세대 분리는 물론 주택 보유 이력, 가족 구성 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무주택 자격이 인정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므로 꼭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등본을 직접 발급받고 가족들이 혹시 몰래 집을 갖고 있나 없나 체크하시지 마시고요.
직접 물어보시고 주택 보유 여부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인데요. 안전마진 큰 강남권에서 부정청약으로 되었던 사례들이나 내 집은 지방인데 서울로 고시원이나 지인 집 허위 전입 신고, 부모님은 실제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은데 노부모부양 특공 등 사례는 많지만 찔려서 계약 포기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꼼수 쓰다가 올해 개정된 사항 등으로 더 꼼꼼해졌으니 괜히 잔머리 쓰고 날리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